해 강한 용기로 태어나고 눈물뿐인 거친 가슴. 네, 이 노래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정치도 하는 분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윤현에 처음 인사드리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그러시네요. 그러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대로라면 반기문 전 총장은 종쳤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실제로 종소리가 났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났어요. 생각보다 빠르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왜 이렇게까지 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루가 이제 지옥이었을 것 같아요. 아,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제 국가 원수급으로 이제 사실 대접을 받으면서 10년을 사신 분인데. 그렇죠. 오자마자 그냥 정말 굳은 일, 온갖 참 견디기 힘든 일을 다 겪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겠죠. 그러다가는 이제 결국은 내 남은 명예라도 좀 지켜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짜 뉴스, 인격 살해 이런 표현이 오늘 나옵니다. 이 네. 불출마 선언 내용에 이런 걸 나오는 걸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멸감 비슷한 것까지 느꼈던 게 아니냐. 그런데 그게 정치거든요. 예. 이제 저도 정치를 하면서 하루에도 12번씩 정치 때려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들어오신 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역시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앞서 이상돈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쉽게 봤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치를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역시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역사에서 보면은 이른바 아웃사이더, 돌풍이 일어났지만 끝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네. 철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다시 좀 되풀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15년 걸린다니까요. 정치를 시작해서 예. 대권까지 가는 거를 이렇게 어림 평균을 내보면 네. 그 정도 갓난의 고난의 길을 겪어야지 가지. 그렇게 쉽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공짜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제 관심사는 반기문 전 총장의 어떤 쏠렸던 그 지지세가 이제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제 판단한다면 가장 앞선 후보한테 많이 가겠죠. 문재인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많이 갈 거라고? 아니요. 여권에서. 아, 여권에서? 예. 그러면 지금 뭐 황교안 총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유승민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남경필 지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보수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반기문 전 총장을 지지했던 그 유권자층이 그쪽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이제 보수층이 한 4, 3, 예. 3.54 있고 예. 이제 중간층이 있고 예. 또 이제 진보층이 있다고 이렇게 보통 보잖아요. 반기문 전 총장 지지. 예. 그러니까 이제 4나 3.5는 누가 뭐래도 이제 여권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겁니다. 예, 예. 그 표들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 그 4 정도 되는 4%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이제 그 유권자층이 어디로 옮아가서 지금 황교안 대 유승민 이런 게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네. 어느 쪽으로 쏠리는 데 대해서 이것도 무게 중심주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명분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황교안 총리가 이제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네. 대통령 출마하는 것이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당선 가능성도 0%지만 나온다고 해도 양심불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그분이 이제 당선 가능성이 0%라는 것은 그 중도 지지층은 전혀 이제 흡수할 수 없는 후보이기 때문에 예. 뭐 다 먹는다 해도 이제 4 이상을 가져갈 수가 없는 후보죠. 그래서 이제 지는 건 확실한데. 네. 근데 그분이 지금 이 사태, 이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이,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분이거든요. 대통령 다음으로. 예, 예. 그래서 실은 또 대통령으로부터 책임을 물렸어요. 그래서 아니, 사실은 경질한다고 통보까지 했고 준비까지 했죠. 퇴임 준비까지. 그렇죠. 예, 김병준 총리를 내정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물은 겁니다. 참 재미난 게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그 대선 출마한다고 자리를 뜨면 네.
지금 서열상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예. 그분도 경질통보를 받았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분이 하나도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네. 그 양심불량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임명준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직접 만나서 출마 권유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으로서는 예.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하면 불임정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 뭐 하겠다고 나선 사람도 있지만 이제 의미는 별로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절박하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지지율이 나오니까 네. 이제 반가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 이제 임명진 씨도 앞뒤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어쩔 때는 명분 굉장히 내세우면서 예. 원칙과 예. 명분을 내세우면서 명분이 하나도 없는 또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갈팡질팡하는 거죠. 네. 그럼 한번 조금만 더 들어가서 임명진 위원장 내지 새누리당이 황교안 총리에 계속 주목하고 띄우는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총 대선 후에도 예. 살아남기 위한 거겠죠. 그럼 무슨 이제 말씀이세요? 후보를 내야지 어쨌든 정당으로서 존립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예. 또 상당한 표를 얻었을 때 이제 그 대통령 선거 후에도 이제 정당으로서 지금 어쨌든 2당 아닙니까? 네. 이제 그 2당으로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후보를 어쨌든 이제 영입하려고 그러겠죠. 혹시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황교안 총리하고 손을 잡아서 대선 출마를 시킨 다음에 네. 대선 판도가 아직도 이제 되게 이제 불확정하다 보니까 합종례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이걸 통해서 새누리당의 입지를 더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딜용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대선이 왜 불확실합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래요? 확실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운동장이 네. 6대4 뭐 정말 잘 봐야 6대4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분명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이제 본인의 엄청난 실책 지금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표. 네. 예. 아니면 이제 정말 대연합 나머지 후보들 간에 지금 말씀 운동장이 굳어졌다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아니라 그냥 대세 그 자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대세지만은 그 사람이 좋아서 대세가 아니라 예. 정권 심판 때문에 대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현 대통령 때문에 이제 굳혀져 있는 거죠. 정권 심판 그 대세 때문에. 예. 근데 어쨌든 그 마지막 그런 이제 대연합이 이루어질지 그게 변수인데 우리나라 지금 정치의 상상력이나 네. 이런 정치력 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새누리당의 어떤 그 진짜 속내 말고 그러면 황교안 총리가 만약에 정말 대선 출마의 뜻이 있다고 한번 그 전제해 놓고 네. 황교안 총리가 정말로 자기가 당선될 수 있다고 믿어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계산법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본인도 바보가 아니면 당선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바보겠죠. 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 예. 표현이 예. 이미 이제 제가 한번 했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나쁘거나 바보거나 이제 했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거를 주변에서 또 그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판단한다면 어리석은 것이고. 예. 근데 본인이 어쨌든 이제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얘기죠. 네. 정치를 한다. 예. 행정이 아니라 정치. 예, 이제 예. 정치인으로서 이제 갈아타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어쨌든 지금 젊지 않습니까? 예. 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총리 끝나면 이제 사실 할 일이 없죠. 총리까지 했는데 뭘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온 거죠. 그러면 어떤 이제 총리를 끝내고 이제 행정에서 이제 정치로 갈아타기 위한 중간 징검다리가 바로 이제 출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본인으로서는 아주 좋은 기회죠. 그럼 안 돼도 상관없는 그럼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국회의원 출마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물론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계산법이 있다면 그런 계산 아니겠네요. 이런 말씀이신 거고. 네. 근데 우리 의원님하고 황교안 총리하고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시라면서요. 제가 하나 위입니다. 1년 선배세요? 예, 나이는 아마 그쪽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잘 아세요? 네? 잘은 모르고요. 예. 같이 뭐 밥 한번 먹어본 적은 없고. 예. 근데 이제 굉장히 모범생이었어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의원님은 어떠셨는데?
저는 이제 거의 야간생 비슷하게 이제. 혹시 일진이셨습니까? 일진과 거의 가까운 야간생 비슷한 예. 학생이었고. 네. 거기는 이제 모범생이었는데 뭐 반듯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선생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범 그 자체. 예. 행동 거지도 그러니까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도 우수하고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이제 말도 잘 듣고. 예. 그러니까 이제 걷는 것도 그렇잖아요. 무슨 철갑을 두른 듯 걷잖아요. 하나 흐트러짐이 없이. 아, 그 비유는 어떤 비유? 아,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걷는 거 보면은 항상 예. 이렇게 철갑을 두르고 걷는 것 같아요. 아, 옛날에 그 예.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제 장군 그 갑옷 입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딱 굳어져 있어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럼 황교안 총리가 공직에 진출한 이후에 어떤 뭐 그 왕래라든지 들으신 얘기는 없으시고요? 본인으로서는 이제 그 고비가 이제 거의 없이 네. 이제 그야말로 순탄하게 이제 커온 사람인데 네. 고검장 될 때 고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 예. 이제 요로에 많이 이제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검장이 되고 나서 이제 다시 장관이 될 기회를 잡은 거죠. 아, 그때 이제 예. 고검장이 안 됐으면 아마 이제 변호사 지금 어디 예. 로펌에 가 있겠죠. 아,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고검장 자리를 얻기 위해서 여러 군데로 그러니까 뛰어다녔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자기가 이제 도와줬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더라고요. 아, 황교안 총리 그러니까를 내가 도와줬다. 예. 내가 고검장 되는데 도움을 그 줬다.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에 예. 그 뭐 이제 수석했던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도와줘서 간신히 살아났다. 살아났다? 예.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아니, 거기까지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 실명은 안 밝히시는 겁니까? 나중에 끝나고 얘기할게요. 이 점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의 어떤 실정에 어떤 공동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떠나서. 네. 만약에 정말로 그러니까 그 황교안 총리가 정말로 뭔가 대통령까지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고 전제해 놓고. 네. 대통령으로서의 감. 네. 그러니까 그 자격, 자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통령은 사실 모범생이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모범생은 사실 정치는 정말 거친 이제 자리고 그렇죠, 그렇죠. 또 엄청난 상상력과 용기와 도전 이런 건데 네. 황교안 총리는 그냥 모든 게 다 무난하게 다 그냥 순탄하게 꽉 짜여져 있고 예. 이렇게 이제 다 고분고분하게 예. 이렇게 이제 왔기 때문에 예. 반기문 총리하고 또 다른 면에서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현장에 나왔을 때 거기도 이제 그렇게 크게 견디기 힘들 겁니다. 아하. 그렇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실 이제 국회 그 본회의 대정부 질의할 때 사실 여러 의원들하고 이제 그 마찰을 빚고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런 성정이라고 할까요? 성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서 미루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그거는 뭐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왜 총리가 왜 당당하게 이제 하는 건 좋은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죠. 지금 반기문 총장 겪어봤잖아요. 예. 이제 들판에 나오면은 이제 그 정도가 유가 아니고 뭐 이제 어렸을 때 정말 기저귀 찬 것까지 다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예. 말 그대로 이제 검증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이제 견뎌내기 힘들 것이다. 네. 의외로 모범생들이 검증에 약해요. 왜냐하면 모범생이 아닌 사람은 의뢰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같은 분이 뭐를 어떻게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충 넘어가거든요. 그분은 뭐 그랬자 원래 그러잖아. 그런데 모범생들은 이제 그런 게 취약하죠. 저희가 혹시 박지원 대표하고 인터뷰할 기회 있으면 꼭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그러셨다고. 인용으로.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다른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의 대선 출마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양반이 원래부터 이명박 대통령 나갈 때도 그때 경선했었잖아요. 네네. 네. 그때도 대통령 나가겠다고 했던 분인데. 이번에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설이 아니라 사실일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그거 하려고 지금까지 살아온 분인데. 네. 근데 이제 2월 달 이제 선거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 예.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면서요. 예. 정리가 아니라 이제 구형까지 된 걸로 아는데 예. 곧 선거가 나겠죠. 예. 그 고비를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문제가 정리가 되고 출마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그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경쟁력 뭐 거의 없습니다. 뭐 남경필 후보도 지금
헤매고 있는데 저 밑에 있는 더군다나 그런 불상사까지 겪은 지사가 경쟁력이 있겠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급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무튼 본인 입장, 그 찬반을 떠나서 네.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 국민한테 메시지를 줬고 이것이 정말로 보수 후보로서 자임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었다. 네. 이런 분석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반기문 전 총장까지 불출마 선언한 마당에 네. 어떤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정말 없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뭐 지금 반기문 후보도 그만두는 마당에 네. 홍준표 지사한테 뭐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코너의 이제 그 제목이 정두환의 직설인데요. 이제 코너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참 코너명을 잘 지었다. 말 그대로 직설이십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두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정두환 전 의원이었습니다.